작년 5월에 네이처에서 발표된 Transcript Expression Aware Annotation Improves Rare Variant Interpreta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레어 베리언트의 피노타입, 레어 베리언트를 인터프레이션 할 때 트랜스크립톰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더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소드에 대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놈 시퀀싱 혹은 엑솜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휴먼 피노타입을 프레딕션을 할 때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제네틱 베리에이션을 아이덴티파이하는 기술에 비해서 그러한 제네틱 베리에이션을 인터프레트하는 그러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리언트 인터프레이션을 할 때 간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alternative mRNA 스플라이싱 혹은 각 엑손의 expression 레벨의 차이에 대한 것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expression의 차이는 결국에는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베리언트들이 같은 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리전에 있는 베리언트들은 서로 다른 피노타이픽 아웃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멀티 티슈에서 익스프레션이 되는 아이소폼의 패소제닉 베리언트가 생겼을 경우에는 멀티 시스템 디스오더, 결국에는 몸 전체적으로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디스오더가 아웃컴으로 나올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특정 티슈, 예를 들어서 헐트에서만 도미넌트하게 발현된 아이소폼에 대해서 패소제닉 베리언트가 생겼을 경우에, 패소제닉 베리언트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런 신장과 관련된 피노타입, 신장과 관련된 스페시픽한 피노타입에 대한 아웃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노마드에 존재하는 하플로 인서피시언트한 디지즈 진의 큐테이티브 로스 오브 펑션, 즉 로스 오브 펑션이라고 예측이 되는 베리언트에 대해서 직접 큐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또한 이제 같은 진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베리언트들이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mRNA alternative splicing, 결국에는 각 엑손들이 서로 다른 발현량을 보인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하플로 인서피시언트 디벨롭멘털 디지즈 진에 대한 PLOF 베리언트에 대한 큐레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먼저 하플로 인서피시언트 디벨롭멘털 딜레이 진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클린젠 도세이지 센시티브 워킹 그룹에서 명시한 이런 하플로 인서피시언트 디벨롭멘털 딜레이 진, 즉 61개의 진에 대해서 이제 추출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61개의 진에서 이제 PLOF 베리언트들을 이제 추출을 하였는데, 그 기준이 이제 노마드에서 Essential Splice is Acceptor 혹은 Essential Splice Donor, 그다음에 Stop Gained, 그리고 Frame Shift 베리언트,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추출을 하였고, 또 이들이 이제 노마드에서 제시하는 랜덤 포레스트 필터링이 있는데 그 필터링을 통과한 PLOF 베리언트만을 추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LOFT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요.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OF 베리언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노테이션을 진행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401개 PLOF 베리언트에 대해서 하이 컨피던스 혹은 로우 컨피던스로 추가적인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401개 LOF 베리언트 중에서 이제 실제로 LOF 베리언트일지 아니면은
그냥 예측에 의해서 나온 가짜 베리언트일지를 이제 큐레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논문에서 잡은 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매핑 에러라든지 스트랜드 바이어스, 뭐 레퍼런스 에러나 지노타이핑 에러, 뭐 호모폴리머 시퀀스의 베리언트가 생긴 경우, 그다음에 뭐 인프레임 멀티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나 뭐 프레임 리스토어링인데, 그러니까 프레임 시프트에 전혀 프레임 시프트를 일으키지 않는 인들들, 그다음에 스플레이스 사이트 레스큐나, 그다음에 트랜스크립트가 너무 적은 경우, 그다음에 해당 베리언트가 있는 엑손의 컨저베이션이 정도가 낮은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 엑손에 생긴 경우, 그리고 다른 어노테이션 에러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결과 피규어에서 나오겠지만 이러한 근거들을 6가지 기준에 나눠서 6가지 기준으로 나눴고요. 가장 주목하시면 좋은 이 기준이 이 트랜스크립트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요 분류에 해당하는 그 LOF 베리언트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는 이제 PLOF 베리언트 큐레이션을 진행한 내용이고, 어떻게 트랜스크립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레어 베리언트를 어느 할까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트랜스크립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GTX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 GTX에서 각 티슈의 모든 트랜스크립트에 대한 미디안 익스프레션을 먼저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VEP라고 하는 툴과 이제 LOFT 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각 아이소폼의 익스프레션의 썸을 계산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EX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티슈별로 이제 전체 익스프레션 레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티슈 말고 몸 전체 이 에버러지 EXT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총 트랜스크립트 양으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한 값을 팩스트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팩스트 값을 이용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 이 팩스트 값을 이용해서 익스프레션 레벨을 그 각 엑솜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구하고, 결국에는 이를 이용한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어노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나온 내용은 이 팩스트 밸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밸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팩스트 밸류와 이제 컨저베이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팩스트 밸류와 컨저베이션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그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또 이제 그 이후에서는 이제 5,305명의 intellectual disability 혹은 developmental disorder가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가 있는 6,430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에서 발견되는 드노버 베리언트에 대해서 이제 이 텍스트 밸류를 했을 때 얼마나 더 정확하게 그 베리언트의 패소제니시티를 예측을 하는지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맨 처음에 큐레이션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01개의 PLOF 베리언트를 중에서 이제 가짜, 그러니까 잘못 예측한 LOF 베리언트라고 분류한 것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크립트 에러, 그러니까 이 LOF 베리언트가 실제로는 잘 발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해당 엑솜이 컨저베이션이 잘 안 돼 있거나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트랜스크립트 에러 항목에서 이 텍스트 밸류도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는 발현이 잘 안 되는 것이니까 실제 피노타입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발현이 안 트랜스크립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 된다는 거죠? 그, 그 스플라이선트가 그 해당 티슈에서 정상적으로 발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베리언트가 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멀 폼이 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둘 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엑솜 자체가 이제 발현량이 해당 아이소폼 자체가 이제 발현량이 적다고 원래 적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멀 폼이 그렇죠? 베리언트 폼이 아니라. 네네네 맞습니다. 노멀 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노멀 폼 자체가 해당 스플라이산트에 네네 노멀 폼 자체가 해당 티슈에서 발현이 안 되니까 원래 정상 네네 상태에서 GTX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변이가 있다고 해서 더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얘기죠. 이건 네네네네 굉장히 진보하네. 지금 나는 이런 연구 처음 보는데요. 아 네네 그러니까 베리언트를 연구할 때 주로 DNA 중심으로 뭐 주로 DNA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RNA 익스프레션 같은 게 물론 중요할 텐데 뭐 캔서 스타디나 이런 캔서 바이올로지 같은 데서는 RNA, DNA 섞어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여러 네네 멀티오믹까지. 근데 네 베리언트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는 사실 그걸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현재. 네네 DB만 보고 휴먼 엑스퍼트가 리뷰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바이올로지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어 베리언트 인터프리테이션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접근 방법이 드물어요. 이런 건 있죠. 뭐 네트워크로 굉장히 복잡계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뭐 서제스티브 아이디어를 주겠다 이 정도는 있으나 체계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좀 결정적이지 않은데 이 네네 연구는 재밌게도 GTX를 써서 GTX가 이제 온 몸의 티슈별 진 익스프레션의 바디맵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네 사실 스플라이싱 문제하고 묶어서 아, 그 티슈에서 발현이 어차피 안 되는 거라면 안 되는 것에 변이가 생겨봐야 별 의미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이제 소위 biological data 다른 종류의 RNA라는 다른 종류의 biological data와 결합시켜서 DNA 베리언트를 인터프리테이션하는 시도로 내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헌을 정리해서 또는 expert curation이라든가 clinical data 뭐 이런 거 가지고 인터프리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발전에 한계가 좀 있었거든. 네네 만약에 하나 있다면 이런 거 있죠. 우리처럼 그 시스테메릭 뮤타제네시스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위 바이올로지컬 데이터 레벨에서 지놈 베리언트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려는 시도가 필요한데 아직 별로 네. 없었고 이 연구는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즉 티슈별 익스프레션이 다르고 바디맵을 가지고 있고 스플라이싱,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니까 해당 스플라이선트가 해당 티슈에서 발현이 안 된다면 그 스플라이선트에 관련된 로스 오브 펑션 베리언트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네. 네. 굉장히 그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훌륭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왜 이제 스플라이싱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그 전 슬라이드에서요. 시퀀싱 에러 왜 저렇게 많아? 어, 그쵸? 두 네네. 번째가 시퀀싱 에러네. 네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레스트 엑소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쵸? 매핑 네네. 에러는 뭔지 모르겠는데 매핑 에러도 무슨 매핑 에러예요? 뭐에 대한? 레퍼런스에 대한 매핑, 또 뭐 스플라이싱에 대한 매핑, 무슨 매핑이에요? 이게 앞에서 이제 표를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뭐 네, 몇 가지 또, 짐작가는 건 있는데,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주변이 지저분한 경우를 얘기하나 봐요. 네네네. 우리가 그런, 리드 얼라인먼트를 해보면은 어떤데 베리언트 콜이 있는데 베리언트 콜 주변이 되게 복잡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클러스터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네. 그게 그 자체가 에러일 확률이 많고 얼라인먼트 프로블럼일 수도 있고
슈도진이나 다른 시퀀스에 섞여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시퀀싱 에러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지저분한 위치라는 거죠. 변이가 있는 위치 주변이 지저분하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건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네. 그 다음에 우리 유준기 학생 신입생이시니까 물어보면,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있잖아요. 네네, 다 잘 알고, 뭐, 중고등학교 생물학 책에도 나올 정도고, 옛날에 노벨상 받은 지도 굉장히 몇십 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현상인데,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의 의미, 생물학적 의미를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간의 유전자가 뭐 몇만 개 안 되는데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사실은 좀 더 많다, 수십만 개의 역할을 한다. 소위 컴비나토리얼 익스플로전을 통해서 그렇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네네. 별의별 얘기들이 있는데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굉장히 서툴해서 뭐 30만 개씩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의미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이 중에 하나로서 티슈 스페시픽 익스프레션이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하고 관련이 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티슈 스페시픽 익스프레션에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얼마나 관여되는지 또는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얼마나 티슈 스페시픽 익스프레션을 결정하는지 뭐 그런 러프한 에스티메이션이라도 있어요? 그런 지식? 그 티슈 스페시픽 익스프레션의 몇 퍼센트를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결정할지 예를 들면 그런 거 들어봤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네,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예. 근데 사실은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티슈 스페시픽 익스프레션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거는 지금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정량적으로 얼마냐. 예를 들면 티슈 스페시픽 익스프레션을 주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냐. 아니면 아주 미미한 포션을 작은 부분이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인 양극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도 잘 답을 못 한다고 현대 바이올로지가. 네네. 그러니까 티슈 스페시픽 익스프레션도 뭐 예를 들면 레귤레이션에 의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네. 사실은 잘 몰라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고 그중에 뭐가 도미넌트한 메커니즘인지도 잘 몰라요, 심지어. 음, 그리고 원래 디벨롭먼트 하면 발달하면서 세포가 디퍼런시에이트 되잖아요. 분화했을 때 네. 그때 그 크로모즘의 특정 영역들이 티슈별로 잠기거든요. 이게 음, 락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세그먼테이션 패턴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티슈 스페시픽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고 중요한데 복잡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리언트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하잖아. 우리 몸은 멀티플 티슈로 이루어진 생명체니까 우리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모르거든. 근데 이제 이 연구는 그 중에서 haploinsufficiency, 그 다음에 그 tissue specific expression, alternative splicing 이런 굵직한 세 가지 그 개념을 잘 조합해서 이 variant interpretation, rare deleterious variant interpretation이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의 일부 해결 방법을 지금 찾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면에서 굉장히 멋진 연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플라이싱 같은 노벨상 받은 지 수십 년이 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그 롤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재밌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도 흥미롭고 네네. 그런 점들이 좀 아주 좋은 예제 논문이네요. 훌륭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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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교수님께서 거의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어떻게 이제 어떤 발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트랜스크립트 알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을 이용해서 이제 그 레어 베리언트의 인터프레테이션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 아래에 이제 이 예시를 보시면 이제 요 TCF4라는 진의 경우에는
이제 노마드에서 이제 하플로 인서피시언트 디벨롭먼트 딜레이 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20개의 하이 퀄리티 PLOF 베리언트들이 이제 예측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익스프레션 데이터랑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이 20개의 이 PLOF 베리언트 전부 다 이제 발현량이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팩스 밸류가 매우 적고, 결국에 이거를 인터프레테이션에 활용을 한다면 이것들이 이제 이러한 이 PLOF 베리언트가 실제로는 이제 피노타입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 컨서베이션이 적다든가 컨서베이션 스코어가 낮다든가 이런 현상도 나오겠네. 네네. 아마 그럴 그래, 가능성이 있는데 나중에 하여튼 이게 굉장히 생각할 점이 참 많은 연구네요. 이렇게 멀티디멘셔널하게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 어시뮬레이션 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태스크가 될 거예요. 하나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지금 대충 다 했어. 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텍스트 밸류라는 것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이제 밸리데이션을 이들이 진행을 하였는데, 파일로 CSF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 컨저베이션 데이터를 같이 어노테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트 밸류, 즉 그 발현량이 높은 트랜스크립트 아이소폼의 경우에는 하일리 컨저브드 된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반대로 이 텍스트 밸류가 낮은 경우에 그 뭐 낮은 엑솜이나 뭐 트랜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언컨저브드 된 경우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컨저베이션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아까 것을. 얘기한 대로 나오네요.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텍스트 밸류를 이용해서 이 컨저베이션과 연관을 지으면 또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근거를 들면은 좀 더 펑션을 더 잘 예측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근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연구되었던 이 드노보 베리언트 어널라이시스의 텍스트 밸류를 이제 적용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 발현량이 높은 경우에는 이 환자에서 그러니까 네, 먼저 이 드노보 베리언트들을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PLOF로 이제 어노테이션이 된 베리언트들이랑 그냥 단순한 미스센스 베리언트들과 시노니머스 베리언트 이 세 가지로 나눴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 밸류가 하이하냐, 미디엄하냐, 로우하냐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 PLOF에 대해서 만약에 익스프레션이 높을 경우에는 이 환자들 혹은 환자들의 가족들이 그 베리언트를 갖고 있는 비율이 컨트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벨롭먼트 디스오더 그리고 어티즘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 익스프레션 레벨을 이용해서 인터프레테이션 하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디스커션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논문에서는 이제 트랜스크립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클리니컬한 베리언트 인터프레테이션을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안한 논문이고, 사실 이 논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한계점이나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는 뭐 텍스트 밸류가 하이하다, 로우하다, 미디엄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나눴지만, 사실 지인들마다 이제 그 발현량도 다르고, 뭐 아이소폼이 뭐 조금만 발현되어도 기능적으로 정상인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진마다 이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인 좀 그 기준보다는 좀 더 그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사실 여기 논문에서는 좀 쇼트 리드 트랜스크립톰 데이터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점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롱리드 시퀀싱이 좀 더 계속 발전을 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늘어나면은 이 부분은 보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